여러분 안녕하세요. 둘이서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에 환율이 미쳤죠. 어제는 어, 10원이 오르더니 오늘은 또 얼마가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10원 오르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너무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경제 흐름을 좀 지켜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우리 스스로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면 망합니다. 두 번째 버전으로 집주인이 세금 미납이 많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전세로 아파트든 어디든 들어간다고 계약을 했을 당시에 집주인이 만약에 세금 미납이 많은 경우에 나한테 얼마나 위험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할 텐데요. 그래서 집주인이 세금이 많은지 아닌지는 서류를 끊어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이걸 확인하고 가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조금 목소리를 한번 높여볼 생각이에요. 왜냐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전세금이 전 재산인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라에서 세금 미납하는 사람 정보를 볼 수 있게끔 특히 이해관계인은 볼 수 있게끔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집주인이 사업하시는 분이면 특별히 국세나 지방세 납입 증명서를 확인하시고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만약에 월세는 보증금이 적으니까 내가 뭐 월세 무슨 일이 생기면 월세 안 내고 그걸로 감안하면 된다고 치지만 전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작은 경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에 내가 2억짜리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분이 집주인이 사업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은 내야 될 세금이 많죠. 국세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걸 확인하지 않고 등기부 등본만 확인하시고 만약에 계약서를 썼다가 내가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 왜 그런 구조가 생기냐 그러면 나라에서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예를 들면 오늘 날짜 2019년 5월 14일 날짜로 세금을 미납했다고 칩시다. 그런다 그래서 오늘 당장 그것을 내가 그 미납한 세금 미납한 사람 재산에다가 압류를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즉 납입해라고 통지서를 계속 보내다가 그래도 안 내면 그때사 압류를 붙이는데 그 기간이 뭐예요? 몇 년 후에 붙이죠. 그런데 오늘 내가 들어갈 전세 계약서 그 등기부 등본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류하기 전에는 세금 미납을 해도 등기부 등본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들어갈 그 집인 등기부 등본이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등기부만 열람해보고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나무집에. 그쵸? 그래서 나무집에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자, 19년 1월 1일 날 전세 2억으로 내가 들어가서 19년 1월 1일에 대항력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세금은 법정 기일이 18년 2월 5일이에요. 예를 들면 18년 2월 5일 날 내야 될 세금을 안 내서 나라에서는 압류를 19년 5월 5일 날 등기부 등본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밀린 세금이 5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입주할 당시에 이사할 당시 19년 1월 1일에는 등기부 등본이 깨끗했는데 그 이후에 몇 달이 지나서 19년 5월 5일에 압류가 설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밀린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경매로 진행되다가 세금 채권 계산서 신청한 거 보니까 그 금액이 5억이었고 그 세금의 법정 기일은 18년 2월 5일이었어요.
그러면 낙찰은 4억이 되고요. 만약에 낙찰이 4억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항력 있는 입차인은 안전할까요? 자,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법정 기일이 18년 2월 5일인 세금이 먼저 낙찰가인 4억 전액을 배당받아 갑니다. 그러면 압류한 5억 그 세금도 다 못 받아가는 거죠. 그런데 임차인은 얼마 받아갈 수 있어요? 0원 받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임차인이 소액 보증금 범위 내에 해당한다 그러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우선 변제 받을 금액이 다르겠지만 전세 2억이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만약에 지방인 경우에는 소액 보증금이 해당 사항이 안 되죠. 그러면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죠, 임차인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이사할 당시는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대항력도 발생했고 모든 게 안전해 보였지만 만약에 집주인이 세금 미납한 것이 있어서 후순위로 압류하고 법정기일이 나보다 빨랐다 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얼마 몇 달 전에 제가 상가 임차인이 전세 2억에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 등기부등본 깨끗했고 나중에 공매가 진행이 되면서 자기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다는 뉴스를 봤어요. 압류 설정됐으니까 공매로 진행이 됐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으려면 뭐만 했으면 그게 가능했어요. 네. 이사할 당시에 전세계약 쓸 당시에 집주인의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개하시는 공인중개사분 왜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들어간 전세 세입자 왜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그거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 못 하신 건가요? 그러면 중개사도 생각 못 하시고 그 전세 세입자도 생각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위험에 노출된 거네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중개사가 책임져야 돼요? 아니면 세입자가 책임져야 돼요? 아니면 집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결론은 누가 힘들어집니까? 전세 들어가신 세입자 힘들어지잖아요. 만약에 전세 세입자 그분이 전 재산이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 세금 완납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금 완납 확인 안 하시게 되면 아까 그런 사례 전세금 전부 다 못 받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뭐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금 완납 증명서 확인했을 때만 내가 100%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목소리 높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피해 사례, 선의의 피해 사례, 열심히 일하는 당신들이 피해보는 사례,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발 중개하시는 분들 제발 좀 챙겨주세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권익은 우리가 챙겨야 되겠죠. 너무 또 공인중개사만 믿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럴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몰라서 못 챙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예, 내 재산 지키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내 재산 지키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 좋은 날 여러분 놀지만 마시고 시간 되시면 공부합시다. 이상 둘이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